최영익 교수님인데요. 참고인으로 나오셨는데, 우리 정부가 그동안에 이제 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일본의 혐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이런 방안도 촉구해 왔고, 그런데 그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 주시고, 또 그동안 우리 교민들이 겪었던 피해 이런 것들이 쭉 파악돼 계실 텐데요.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혐한으로 인한 한국인 피해 현상들에 대해서 뭐 추가로 국회나 정부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실 게 있으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한신대학교 최영익입니다. 사실 제가 그 일본 그 정치 문제나 이런데 전공자가 아니라서 이 혐한 문제에 대한 뭐 구체적인 데이터는 아마도 그 의원실에서 제공한 그 여러 가지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뭐 사실 지금 뭐 미국의 뭐 장벽 설치라든지, 그리고 뭐 대표적인 뭐 사회복지 국가인 스웨덴이나 지금 독일에서도 뭐 우익운동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가 정도의 차이지 심각하게 뭐 늘어났다 안 늘어났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이제 제가 판단할 때는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양상에 조금만 특이한 사항이 있는데, 그 특이한 사항은 제 생각에는 그 현 아베 총리가 이제 집권하게 된 시절부터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우호적인 그 내국인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공격이 가중되고 있다. 이전까지는 이제 구계자들, 가령 우리 동포들이라든지 제일조선인들을 중심으로 뭐 헤이트 스피치라든지 뭐 린치 일보 직전의 상황이 도달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게 이제 심각해질 수 있는 게 일본 총리를 역임했던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가, 제가 공교롭게 그때 일본에 있었거든요. 일본에 있었는데 2015년도 10월 달에 로타리에서 그 우익 세력들이 차로 갈아먹고 테러 일보 직전까지 간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내용 중에 그게 이제 일본 방송에 생중계가 됐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때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가 우리나라에 와서 과거사 사죄를 했었거든요. 그 사죄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한테도 무릎 꿇어라, 너 왜 그런 식으로 했느냐, 이런 식의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지금은 일본에서 그 구계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우호적인 이 하토야마 유키오 같은 분들에게도 이제 이런 문제가 가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짓된 정보들이 막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령 하토야마 총리가 어머니가 제일 조선인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하토야마 총리의 어머니는 그 세계 그 최고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브리치스톤이라는 타이어의 상속녀거든요. 근데 이거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이제 양산되고 있고, 그리고 이런 문제가 또 중요한 게 지나다 보면은 그 제일 조선인들에 대한 이 굉장히 공격이 가중되고 있는 양상으로 번질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고교 무상화 정책에서 이제 제외시켰다든가 이런 걸 얼마 전에 그 각기학원을 폭로한 일본 차관께서 이게 관제 헤이트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냈어요. 지금까지는 이 사적으로 벌어지는 헤이트였는데 이제는 공적이고 국가적인 수준에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본의 정치적인 불균형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우익 세력의 의제를 동원하는 게 집권하는데 가장 손쉬운 방법이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가령 지금 현재 제일조선인들이 주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상당한 피해를 받을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환기를 하고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최봉태 변호사님, 제가 좀 가다 여쭤보고 싶은데요. 발언대로 나오시는 동안에 제가 좀 질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미쯔비시 중공업의 그 강제징용 피해자들 그 소송 대리인으로 참석하셨었을 텐데, 그 5분의 그 원고 모두가 지금 돌아가신 상태이신가요? 예, 지금 시작할 때는 6분인데 네. 대부분 때는 5명인데 예, 5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그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 어떤 영향을 주나요? 지금 상속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네. 그분들도 유족들이 있기 때문에 유족들이 그건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그 강제준용 그 대법원 판결까지 정말 긴 시간 들이고 이제 뭐 30일 날 판결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외교부, 법원 행정처, 청와대 이 간의 그 재판 연기 혹은 재판 결과 뒤집기 이런 의혹들이 이렇게 쭉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혹시 재판 진행 과정에서 어떤 느낌이 인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이 2012년도 5월 24일 날 대법원에서 승소지죄 판결이 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다음 해에 이제 고등법원에서 승소 판결이 났거든요. 그러면 보통 통상적인 사건이라면은 파기되어서 고등법원에서 판결나면 중법원에서 판결납니다. 다. 그런데 이제 그걸 갖다가 다시 재상고를 했는데 그럼 이제는 재상은 이게 점이 다투어지지 않는 이상은 이게 뭐 오래 가지 않을 거라 이런 생각했는데 이게 한 5년 끌어서 이게 참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그 다른 이유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그냥 그 연기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을 말씀하시는 건데 뭐 어떤 다른 세력들이나 뭐 어떤 그 개입한 그 흔적 정황 이런 것들은 혹시 느끼거나 인지하신 것이 있으신지? 그게 이제 대부분의 결의 중에 이제 저희들이 이상하다고 좀 생각한 것은 이게 외교부의 의견서가 이게 지금 그 새로 이렇게 제출된 것을 보고 이게 좀 이상하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외교부의 의견서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1, 2심에서 다 이렇게 문제가 될 만한 건 나눠지는 것인데 이게 지금 그 2012년도 5월 24일 판결이 대법원에서 나고 난 뒤에 나중에 뒤늦게 재상고돼 가지고 이 외교부의 의견서가 이게 들어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이 재판을 하면서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외교부가 법을 참 무시합니다. 이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원에서 결정을 한다든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려주면은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 상권 분립의 나라에서는 행정부가 따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외교부가 이 한국의 헌법재판소 결정이라든지 대법원 판결을 갖다가 이행하지 않으니까 지금 일제 피해자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외교부가 이 의견서를 주도적으로 이렇게 낸 걸 보고는 이거 외교부의 잘못된 버릇이 또 이게 지금 대법원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요. 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국가 간의 그 청구권 이런 것들과 개인 청구권 이 사이에서 지금 우리 법원 판결은 개인 청구권은 남아 있다 이렇게 이제 난 건데 그 변호사님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이 지금 개인 청구권이 존속한다는 것은 한국 대법원의 판결뿐만 아니라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은 법이 있고 상권 분립의 나라에서는 이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지금 현재도 존속한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법원에서 30일 날 판결이 나는데 마치 이게 청구권이 소멸된 것이 판결 나면은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하고도 어긋나기 때문에 국제적인 문제가 발생할 거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 청구권이 살아있다는 것은 지금 양국 사법부가 동일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이게 빨리 이행이 되도록 하는 게 이제 우리 외교부의 과제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재건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명준 참고인 나와 주십시오. 잠깐 동영상을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좀 키워주세요. 혐한 시위다 이런 게 있다 보니까 혹시나 시위, 예, 한국 이름이 붙여 있으면은 자식들도 애들도 있고 하니까 해코지 할까봐 그러니까 자신들의 잘못된 거울을 인정하지도 방송하지도 않는 일본 땅에서 그 역사의 증인인 우리의 정제 그리고 우리 학교가 일본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겠죠.
학교가 오늘 많이 당했다는데 그걸 하루라도 빨리 복구를 해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도록 맹글해야 안 되겠습니까? 주택을 사도 그 문패를 네, 우리 김명준 참고인은 감독이시죠? 예, 그 다큐멘터리를 2편 제1동포 관련한 걸 만들었고, 현재는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이라는 시민단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참고인께서는 우리 학교라는 이 독립영화를 만들으셔가지고 국내 독립영화 중에서 최초로 10만 관객을 돌파하기도 했고, 또 그라운드 이방인이라는 이런 제1동포를 소재라는 영화도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참고인께서 특별히는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예, 그 계기는 영화 작업을 하다가 우연히 일본에서 영화 찍다가 제1동포들의 삶을 알게 된 것이 계기입니다. 네. 제1동포들, 특히 조선학교, 조선적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은 그야말로 근대 한국사의 큰 피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제로 일본에 끌려갔고, 그리고 거기에서 무국적자로 남아서 어떤 나라의 맥을 이어가고자 하나 어느 쪽으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해왔고, 특히 우리 학생들은 그로부터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날의 일은 또 접어두더라도 2010년에 이제 일본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도가 도입이 됐죠. 예, 2010년 4월부터 실시됐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제1조선인 학교는 그 혜택으로부터 배제되고 있죠. 예, 2010년에 그 법안이 상정이 될 때, 네. 자민당 쪽에서 납치 문제를 이유로 들어서, 북쪽의 학교한테, 일본의 세금을 줄 수 없다는 논리로, 이야기를 했고, 납치 문제 담당 장관이, 이것을 받아들여서, 제외가 아니라 심사 상태로 계속 진행을 하다가, 아베 정권이 제2차 내각이 들어서면서 3일 만에 성령 개정을 해서, 법을 개혁을 해가지고 조선학교를 완전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2010년 4월부터 지금 8년 동안 일본에서 고등학생 나이로 유일하게 무상화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유일한 학생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제가 알고 있는 바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어요. 참고인, 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조차 일본의 그러한 조치가 부당하다, 이런 시정 권고를 일본 정부에 한 적이 있죠. 예, 유엔 인종차별위원회뿐만 아니라 네. 2010년부터 사회권 규약위원회라든가 네. 아동 교육을 위한 위원회라든가 모든 위원회에서 계속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 문제를 우리 외교부에 질의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정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의견을 밝혀온 적이 있습니까? 예, 말씀드린 대로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은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조차 또 유엔의 여러 인권 단체들에서조차 이 문제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이렇게 조선학교라는 이름만으로, 그 이유만으로 이 문제를 도외시하고 있는 데 대해서 우리 김명준 참고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우리 정부가 인식해야 될 게, 우리 정부는 조선 학교를 마치 완전히 청년의 학교, 북한의 학교 이렇게 인식하는데, 일부분 그것이 틀렸다, 그리고 대북 제재 국면에서 이것이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완전히 틀렸다고 저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다만 그분들의 사상이 어떻게 되었던, 그분들이 어떤 단체를 택했건 간에 떠나서 학부모들 아이들은 한국 국적도 있고 조선적도 있습니다. 한국 국적은 이미 70% 이상이 한국 국적이고요. 조선적은
우리가 무슨 조선족을 북한 국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조선족은 북한 국적이 아닙니다. 2010년에 우리 법무부가 조선족은 우리 국민이다라고 정확하게 해석을 내렸고요. 우리 외교부는 여전히 조선족을 무국적자 취급을 하고 있고 여권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권까지는 입국도 안 시켰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우리 동포들을 민족적으로 대해야지 국적을 가지고 한국 국민이 아니니까 못 도와준다. 총련 소속이니까 못 도와준다. 그런 식으로 논리를 해서 우리 정부가 계속 이렇게 방관하고 있다라면 우리 동포 사회는 계속 분열되고 계속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금 참고인께서는 그 조선 학교의 학생 수의 70% 정도가 이미 한국 국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받아본 일본의 자료로 보더라도 최소한 50% 이상이 우리가 한국 국적을 갖고 있어요. 그죠? 예, 2015년 자료는 그렇고요. 이미 네. 뭐 70%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어쨌든 간에 조선 학교에 그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우리 국적을 갖고 있다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그러나 더 그에 앞서서 그야말로 어떤 이유로도 일본에서 말하는 그런 그 이유로 해서 조선학교가 일본인 납치에 관계된 바도 없고 또 조선학교가 북한 정부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운영되는 그런 학교도 아닌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천적으로 그런 어떤 잘못된 그 멍해를 씌우면서 우리 조선학교에 대해서 차별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이것은 바로 그 인류 보편적인 인권의 차원에서라도 이 문제를 적극 문제 제기를 하고 시정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 뜻을 같이 하는 그 시민사회운동 단체들이 여러 그 시민 단체들이 지금 매주 금요일 2014년 이후에 금요행동이라는 일본 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죠. 예,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그게 150회 안팎이 되죠. 어떻습니까? 예, 그 일본에서 문과성 앞에서 네. 금요일 오후 4시부터 조선대학교 학생들, 학부모들, 그다음에 일본 분들이 이 조치에 대해서 문과성에 항의를 하는 금요행동이라는 것을 하고 있고 한국의 시민사회단체가 일본 대사관 앞에서 오후 12시부터 1시간 동안 1인 시위라는 형태로 연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더더욱이 참으로 가슴 아팠던 일이 올해 일본에 그 기록적인 폭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공식 기록만 봐도 우리 정부에서 일본 정부에 대해 100만 불이나 되는 이런 그 인도적 차원에서의 어떤 지원금을 전달하는 바가 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 조선학교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원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가요? 예, 그 학교가 만들어진 지가 70여 년이 지났고 목조 건물로 된 학교도 있습니다. 오사카에 큰 태풍이 왔을 때 학교 지붕이 날아가고 천정이 구멍이 뚫려서 비가 내려고 아이들이 수업을 못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리 정부는 아무것도 뭐 움직임이 없습니다. 우리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이 이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금 운동을 해서 정말 아무것도 안 되는 돈이지만 전해드렸고요. 이런 작은 그 행위가 뭐 아시다시피 제일 조선인들은 90%가 남쪽이 고향입니다. 남쪽을 고향으로 둔 분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든 떠나서 이 땅에서 출발하신 분들인데 그 자녀들 4, 5세가 지금 우리 말, 우리 글, 우리 문화 공부하겠다고 거기에 다니고 있는데 우리 정부나 우리 언론이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이 현실이 정말 답답합니다. 동포들은 조금만 관심을 써주면 너무 반가워하고 싸우면서 이 민족교육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유지할 수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난 여름에 아까 영상에서 잠깐 나왔지만은 우리 김복동
위안부 할머님, 또 기록순 할머님 등이 참 푼돈으로 모은 그런 성금을 전달하는 것도 봤습니다. 저는 우리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이 문제에 대한 시정을 요청했습니다만은 우리 김명준 감독님 비롯해서 여러 뜻을 같이 하는 우리 국민들이 조선인 학교가 더 이상 차별받지 않고 당당히 일본 내에서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준 참고인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정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 전에 제가 의사진행 발언 하나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세요. 요 다 돌아갑니다. 예,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오늘 국정감사는 사실은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일반 증인 참고인들 와서 이 진술하는 장면을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서 간부들이 함께 여기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위원회 관행이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가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우선 외교부 장관 등이 이걸 듣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의원들께서 일반 증인 신문을 하다가도 참고로 또 외교부 관계자에게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좀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위원님들 뜻이 어떻습니까? 아니, 다른 상임위원회도 사실은 천정배 위원님 말씀처럼 같이 동석해서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예. 자리 때문에 그렇죠. 예. 자리야 조금. 예. 예,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 간사님들 괜찮으시겠어요? 예? 예. 그러면은 지금 우리 천정배 의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신문하시기 전에 장 차관은 들어와서 한번 들어보라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 그렇게 한번 우리 행정실에서 요청을 한번 하세요. 네? 근데 사실 타 상임위원회도 증인 신문을 할 때는 그렇게 하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예. 제가 기록. 그러면서 증인은 아직 안 했으니까 앉아 계세요. 아니, 앉아 계시라고. 증인은 안 했으니까. 뒤에 가는 게 맞을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요? 아니, 괜찮아요. 예. 증인 앉아 계세요. 예. 앉아 계시고. 자, 그러면은 자리는 자리대로 하시고, 천정배 의원님 계속 신문 하시겠습니까? 들어오는 동안에? 예, 그리 하죠.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자. 양금덕 어머님 이제 참고인으로 나오셨는데요. 참고인이라고 제가 부릅니다. 예, 광주광역시에 사시는데 오늘 먼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말씀 잘 들리시지요? 예. 예. 우선 양금덕 어머니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제 때인 1944년 전라도 나주에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의 근로정신대라는 이름으로 끌려가서 18개월 동안 강제노역 피해를 당하셨단 말이에요. 네, 양금덕 어머니께서는 또 해방 후에 고향에 돌아와서도 마을 사람들한테 일본군 위안부로 오인을 받으셔가지고 가정적으로도 매우 불운한 상태가 되셨어요. 그래서 아주 가슴 아픈 세월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허스토리라는 영화가 개봉됐는데요. 그 사건, 그 영화의 소재가 된 관부재판이라고 해서 야마구치 지방재판소 시모노세키 지부에 대해서 지부의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994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재판도 하고 올해 25년째입니다. 올해가 25년째 수많은 재판을 해오고 계시고 이제 2012년 5월 달에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말하자면 지금 우리 근로정신대 피해자 아닙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에
양금덕 어머니께서도 2012년에 광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1심, 2심에 승소하고 지금 2015년 7월 이후에 이제 3년 이상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마 30일 날 선고하는 소송은 양금덕 어머님은 직접 당사자는 아니시지만 아마 그 판결의 결과에 따라서 아마 좋은 이제 일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 잠깐만 장관님하고 그 차관님도 그 앉으세요. 예. 자, 계속하시죠. 예, 양금덕 어머니 근로 정신대 어떻게 끌려가셨어요? 간략하게 설명해 보실래요? 저 국민학교 6학년 때 저는 나주 출신입니다. 예. 국민학교 6학년 때 현병 오고 교장 선생님이 우리 담임 선생한테 와서 이분들을 두 분 와서 그분을 말을 잘 들으면 일본 가서 중학교로 보내준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저는 농협을 하고 아버지가 별 것이 없어서 저는 1학년 때부터 6학년까지 급장을 했습니다. 예. 나주 학교에서. 예. 그래서 어느 학교라도 가서 나오면은 일본을 가면 중학교도 보내준다 해서 갔다 오면 없는 해편에 거기 가서 일본 가서 공부를 하고만 그래도 학교에서 선생지라도 한번 해본 것이 내 꿈이었고 예. 공부를 잘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예, 6학년 때 가서 그런 그러니까 일본에 가면은 중학교도 보내주고 예.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돈도 이제 많이 벌기 위해서 한다고. 넘어갔죠. 예? 예. 그런데 실제로 일본에 가서 하신 일은 뭐 비행기 어떤 일을 하셨죠? 비행기 부속을 닦고 예. 나주 전남에서 목포, 나주, 강주, 순천, 여수, 오기도시에서 138명이 동원돼서 갔습니다. 예, 거기 가서 이제 비행기 부속마다 닦고 하는 그런 비행기로 노동을 들어간 부속을 18개월 동안 했죠. 해방될 근데 때까지. 저는 완전된 비행기를 공부도 잘했으니까 예. 완전된 비행기를 그 전체를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예, 그러면 18개월 동안에 월급 받으셨어요? 월급을 준다고 탁탁거리고 그런 사람이 해방돼서 집이 그때 왜 안 보내주냐게 얼마 준다고 했습니까? 30엔. 30엔 그때 준다고 지기 나라 했는데, 돈으로 예. 30엔 준다는 사람들이 실제로는요? 돈 너랑께 이런도 아마 저금해놓고 있다고. 예, 하나도 안 받았고. 갈때 예. 이제 예. 해방돼서 돈 너랑께 예. 주소가 있으니까 걱정 말고 집가 있으라고. 그래서 우리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예. 정직하다해서 그 말만 듣고 지금까지 73년 되었습니다. 이런 자리 하나 못 보고 고통을 당하고 일본 갔다 온 게 더구나도 우리는 여자 조선 여자 근로적 시대로 갔다 왔는데 이한불하게 갖고 우리 아버지가 한 달 만에 화로 돌아가셨습니다. 예. 우리 언니들 5을 놔두고 하나 서인가 여워놓고는 그 고통을 당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예. 일본 회사한테는 월급을 한 푼도 못 받으셨는데 혹시 우리 정부로부터 뭐 돈 받으신 건 있으신가요? 어디 가도 우리 정부에서 줘요? 그러니까 이것은 있지요. 지난 2010년부터 의료지원금이라고 해서 한 1년에 80만 원씩 받는 예, 그것도 우리 예. 한국에서 그분이 이름을 오래돼서 잊으면 그분이 안타까운 일을 생각해서 1년에 80만 원. 예. 그것밖에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25년째 소송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정부가 소송하는 거 도와준 일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누가 도와줬어요? 소송은? 지금 나오고 영케 지금 안 돌아가시고 순천 가서 계신디 이금주 씨라는 할머니. 예. 그분이 우리들을 남자 진용자조차 우리조차 어디 갔다 온 사람 오락해서 그 소식을 듣고 가서 거기서 이름을 적어놓은 것이 지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송 도와준 분들은 한국 분도 있고 일본 분도 있죠. 네, 일본 그러니까 분이 그래도 여러 뜻 있는 지금 나라에서 시민들. 왔다고 지금까지 예. 한국의 고등
재판에다가 이름을 넣고 예, 있습니다. 여러 시민들도 도와주셨고 또 그중에 예. 변호사들도 한국 변호사도 있고 일본 변호사도 있고 예, 이분들이 예. 도와주신 거죠. 그러나 우리 정부한테 도움받은 일은 없다. 예, 너무합니다. 예, 다른 그리고요. 일본 예. 나라에서도 이렇게 저희들을 힘을 써준디 예. 도대체 무엇을 한지 도대체 간에 생각이 무엇을 한지 생각이 안 오고 이렇게 없나서 90객이 된 할머니들을 죽으라는 분수밖에 안 되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 그리고요, 한 2009년에. 예, 하십시오. 예, 3번 더. 일본의 후생 노동성이라고 일본의 정부가 미쓰비시에 일할 때 월급에서 공제한 후생연금 탈퇴수당금이라는 이름으로 해방 당시의 액면가 그대로 99엔, 일본 돈으로 99엔, 우리 돈으로 한 그 당시에 한 1,300원 정도 되는 돈을 그러니까 양금덕 어머님의 대리인인 일본 변호사 구자로 보내왔다면서요? 1,300원 정도. 그것이 하시면? 돈이라고 99엔? 줍니까? 예, 하여튼. 자기 자식들 주면 그거 내부로요, 내부로. 예. 하여튼 이 금액은 뭐 말이 안 되는 거지만은 어쨌든 이 사실은 지금도 정부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일본 정부로부터 피해자들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이 대부분에 있는데 그 재판에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 지금 여기 계시는 장관이 아니고 과거 정부의 장관이 재판에 의견서를 보냈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못 들었습니다. 잘못 들었습니까? 네. 예. 그러시면 여기 마지막으로 여기 우리 외교부 장관도 계시고 그러는데 우리 정부나 외교부에서 어떤 일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신가요? 지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식들이, 내 딸들이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 당신들은 일을 악물고 돈하고 채축을 하고 된 것입니다. 여러모로 생각해서 장관님도 계시지만 같은 여자 입장으로서 지금 우리는 위안부로 오진해갖고 결혼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우리 여자끼리 이렇게 속을 안게 누구 뭐 좀 속을 잘 알 것입니다. 지금까지 참 호강하면 못하고 먹고 싶은 거 음식하면 못 사먹고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왜 이렇게 다른 데를 다 잘하더라고 우리나라에서 몇 달 안 남았어요. 그것을 왜 장관님은 이런 거 계십니까? 여자라서 더 속을 알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다 협조해서 좀 부탁 좀 드립니다. 우리는 일본에서 이런 썸빠지게 했지만은 오진에서 이함부로 생각해서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지금 자식들한테도 폐가 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양금덕 장관님 말씀 잘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장관님도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참고인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셨습니다만 조금 더 들어볼 필요가 있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석현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양금덕 할머님, 아까 참 말씀 듣고 보니까 가슴이 찡합니다. 젊은 시절에 속아서 그 강제징용 끌려가가지고 18개월간 모진 노동을 다 했는데 돈은 한 푼도 못 받고 또 정부가 도와준 것도 하나도 없고 하도 억울해서 소송을 낸 거지 않습니까? 법원에다가. 그랬더니 어떻게 된 일인지 재판이 있어야 할 재판이 여러 해가 지나도록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걸 우리 외교부하고 법원하고 짜고 무슨 거래를 하면서 이 재판을 보기 한 그냥 썩히고 먹히고 있었더라. 이걸 알게 된 것이죠. 예, 그때 심정이, 그걸 알고 나서 이 정부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 외교부에 대한 심정이 어땠습니까? 같은 조선 시민으로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칠수가도 다른데 이렇게까지 모욕을 주고 저희들 마음을 아프게 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자기 동생이나 누나나 같은 이런 행동을 남은 나라에 가서 이렇게 당하고 지금 73년까지 이렇게 눈물로 가슴 아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찌 우리 국회에서나
어서서나 다른 일은 다 잘하시더만 왜 그 일은 나는 일본 따가 말 한 자리 못하고 이렇게 쫓겨댕기고 일본 사람 말이라고 하면 무채 나가려고 한가 도대체 간에 모르겠습니다. 하루속히 우리들 마음을 세아려서 어머니나 누나나 생각하고 얼마나 애로가 많았다는 것을 잘 생각해 주시고 많이 좀 협조 좀 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 장관께 묻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일이지만은 어떻든 외교부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던 데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정말 이럴 수가 있나, 일본어 외교부도 아니고 대한민국 외교부가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국에서도 중국 사람들이 이러한 소송을 제기들을 했습니다. 그때 2007년에 일본 최고재판소가 판결 내리기 하루 전에 중국 정부에서 대변인 성명도 나오고 했었는데 뭐라고 했었냐면은 이걸 인정하라. 일본은 이 잘못을 인정하고 2차 대전에서 저질렀던 죄악 중에 가장 참혹한 이런 죄과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참여하고 배상하라는 촉구를 중국 외교부가 확실하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이걸 갖다가 그렇게 일본에 대해서 촉구해주기는커녕 거꾸로 일본하고 관계가 나빠집니다 하는 일본 초일 대사 이병기 대사 말을 듣고서는 외교부가 법안하고 짜고 이걸 무기한 그냥 눌러놓으시오. 5년 2개월을 눌러놨어요. 판결을 안 하고.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은 정말 대한민국 정부로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난 시대의 일이지만은 장관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국민 앞에 한 말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강제징용 재판, 사법부와의 그런 어떤 거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사실로 입증이 되고 조사가 결과를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 할머님의 말씀을 듣고 저도 다시 한번 굉장히 가슴이 아픈 상황입니다만 위안부는 정치적인 그런 합의가 전 정부에서 지금 정부한테 넘겨주었습니다. 그렇지만 합의가 할머님들의 입장에서나 또 가족들의 입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명백했기 때문에 제가 취임 이후에 합의 자체를 합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든가 그 내용에 대해서 꼼꼼히 점검을 한 타스크포스의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그리고 거기에 기본해서 정부 입장도 정립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할머님들의 마음이 흡족하지 않으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로서 분명히 이 문제가 해결이 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할머님들의 그런 어떤 진정성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고 그러한 조치는 일본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라는 점을 또 원칙과 그런 어떤 진실의 입장을 해서 이 문제를 다뤄야 된다 하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런 흡족한 상황이 안 된 거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개별적 선택권을 개별적 소추권을 재판에 개별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개별적 청구권을 이미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새 정부 외교부가 이렇게 억울한 분들을 위해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도와야 되겠죠. 네,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서 정부 입장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